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상업부동산 개발 전문가죠? 바로 신지혜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투미TV에는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지리학하고 도시계획학을 전공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을 어떻게 마케팅할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개발하는 그 시행사에서 상가 그리고 뭐 오피스텔, 대형 상업시설 같은 거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플레이어들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 책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광스럽게 투미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책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전업 네. 분야인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행 관련된 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네. 도대체 어떤 책인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대형 상업시설을 개발을 하는데 뭐 홈플러스 요즘에 문제 많지만 홈플러스, 롯데마트, 뭐 유니클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상가를 개발해서 투자자한테 일괄 매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형 상업시설을 채우고 나서 조그맣게 있는 것에 들어가야 되는 테넌트, 임차인을 저희가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모집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이런 거보다도 뭐 노티드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아니면 뭐 주신당이나 상업시설 전문가들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모으다 보니까 골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골목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핫플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글들은 2015년부터 거의 10년간 돌아다니면서 플레이어들을 만나보고 가게를 들어가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만든 그런 내용이고요. 전국에 있는 총 12개 지역을 조사해서 한 500개 넘는 가게들의 정보와 그들이 어떻게 핫플을 형성했는지를 좀 조사해서 실은 책입니다. 약간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할 때 어느 입지가 좋은가? 네. 아니면 어떤 곳들을 투자해야 되느냐? 혹은 이제 상가책들 보다 보면 주동선이 맞아요, 어디냐? 맞아요. 메인 뭐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사람 얼마나 다니고 주변의 상권과 이제 배후 입지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상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책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주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색다르게 네. 약간 상업용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도 좀 참신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봅니다. 디벨로퍼로서 이제 개발 시행 쪽도 하시긴 하지만 상가 투자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하기엔 약간 좀 거리감은 있잖아요. 네. 투미TV 시청자분들은 부동산 투자, 상가 투자 어떻게 할까 막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때는 핫플들의 특징은 어떤 네. 것들이 있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투미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 상가를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떤 테넌트를 넣고 싶다. 그걸 보시면 대부분 뭐 올리브영 넣고 싶다. 스타벅스 넣고 싶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넣는 것도 좋지만 돌아다니시면서 저기 되게 괜찮은데 저런 브랜드나 저런 분위기의 그 상업시설이 내 상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혹시 어딘지 아는 곳이 있으세요? 가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여기 술집은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오, 여기가 신당동을 핫하게 만든 신당동의 핫플 플레이어 주신당이
신당입니다. 주신당은 술주에 신당동 할 때 신당을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거를 만드신 TDTD라는 회사의 장지호 대표님이 광희동에 있는 그 장프리고라는 술집인데요. 여기 딱 보시면 냉장고만 3개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냉장고 3개 중에 왼쪽 문을 열면 술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렇죠.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이 주신당도 만드셨어요. 이 주신당 자체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기에 입구 가보셨으니까 입구가 어디죠? 오른쪽에 고양이를 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당동이 핫플로 뜨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First Mover와 Fast Follower라는 말을 썼어요. 신당동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기를 핫플의 기반을 닦으신 분들이 아포테켈이라는 카페 겸 맥주, 그다음에 심세정이라는 베이커리 카페, 더 피터라는 베이커리,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더 피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이 3개가 2017년, 18년에 들어가서 신당동이 좀 뜰 것 같네? 이러한 분위기를 줬는데 2019년에 주신당이 딱 들어오면서 여기가 정말 핫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창신동에서 한번 맞습니다.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창창입니다. 창창이라는 중국집이고요. 여기는 플레이어가 글로우 서울입니다. 글로우 서울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핫플은 기본 조건이 있어요. 핫플의 교과서는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성수동은 핫플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핫플이라고 할 수 없고 강남, 홍대, 명동, 여의도 그 같은 그런 중심 상업지, 중심 업무지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핫플의 기본 조건이 처음에 생기게 된다면 우선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뭐 성수동은 다 아시겠지만 성수역, 뚝섬역, 서울숲역이 있습니다. 집객 시설도는 여기만이 갖고 있는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이나 이런 경관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배후 인구. 주거지역이 성수동은 주변에 주거지역이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업무 인구도 탄탄하고요. 이렇게 되면 핫플의 기본 조건을 갖췄어요. 성수는 2012년, 13년서부터 핫플이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11월에 연무장길에 평당 4억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 핫플이 성수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려면 지형, 편편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 용도의 범용성이라고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이종 이런 데가 들어가 버리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중공업 지역은 매우 넓습니다.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수는 모든 그 업무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자기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도 많았고요. 특히 공장이 있던 데다 보니까 공장 이적지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업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무신사, 크래프톤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업무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수는 더 이상 핫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성수동은 누가 돈을 벌고 있나? 여기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건물주들이 벌고요. 그렇죠. 파워스토어 엄청 핫하다라고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팝업 스토어 한 달에 3억까지 버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9개 지역의 플레이스와 플레이어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책을 봐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도산공원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GFFG라는 노티드 도넛을 만드는 그 플레이어와 아워 베이커리를 만드는 CMP, 아워 베이커리는 지금 매각을 했고 올드페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CMP가 도산분식을 운영하면서 띄웠습니다. 당시 도산에는 이 스마일리 페이스의 노티드 도넛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죠. 지금도 도산에서는 얘네들이 유명하고요. 지금은 도산에 슈프림이 들어온 이후로 아디다스니 아니면 루이비통이니 스투시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IF 스튜디오라고 IF 스튜디오 오프라인 1호점도 여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글로우 서울의 매장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익선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글로우 서울이 만든 온천집이나 청수당 그리고 송암 온반같이 어디나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는 이런 매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다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여기 있는 소금산 같은 네네. 경우는 너무 특이해서 이게 뭐 하는 집이야 하면서 한번 보긴 맞아요. 봤었는데 예. 소화염전이라고 소금빵 파는 집이고 모두 여기는 글로우 서울이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가서 보시면요. 그 익선동 입구에 야장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2016년부터 땅을 샀어요. 이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의 아주 유니크하고 특별한 테넌트들을 넣어서 이쪽을 인천의 핫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산 얘기하시면 용리단길만 얘기하시잖아요. 아모레 퍼시픽티에 바로 그 건너편에 은행나무길이라고 있는데요. 은행나무길을 보시면 요즘에 미미옥, 그다음에 파브릭 키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쇼니노라고 정말 노란색 벽에 파란색 문만 있는 이태리 브런치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는 미미옥, 버거보이는 지금 문을 닫았지만 요 쇼니노 같은 것을 만든 로프 컴퍼니의 박재현 대표님이십니다. 분의 인터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느냐가 책에 다 나와 있고요. 다음은 아까 보셨던 신당동의 플레이어는 TDTD의 장지우 대표님이신데요. 주신당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실 메일룸 같이 정말 입구도 찾기 어렵고 특별한 디자인과 그것들을 모두 지금 장지호 대표님이 신당동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흑백요리사 그리고 미슐랭의 라까에를 하시는 진우범 셰프님 그리고 뭐 포25 같은 베트남 음식점은 장진우 대표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 들어가서 신당동을 핫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쁘게 생긴 이 발라닥 같은 경우는 무얼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윤민 대표님이 들어가서 만든 곳이고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신당동을 찾아서 핫플을 만들고 계시고요. 신당동에 오후만 밤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몇 군데 대표적인 지역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핫플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교통. 네. 두 번째로 평지. 또 무슨 용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중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네네. 이런 사항들 몇 가지를 좀 나열해 주시고서 실제 네.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라고 가정했었을 때 네. 어떤 대표님들 얘기했었잖아요. 뭐 글로우 서울도 얘기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산 상가에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은 어떤 지역들을 선택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평지, 역세권 이런 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상가의 투자자로서 이분들을 유치하는 거하고 이분들이 가서 개발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를 하고 싶으시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치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여기를 좀 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가 투자자들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우 서울이 선정해서 들어간 데가 뭐 아까 보셨던 익산동 온천마을이 있었고요. 경리단길에도 있었습니다. 창신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소재동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누가 투자자들이 유치를 한 것들이 아니라 대표님들이 그 글로우 서울에서 자기네 파트너들과 선정해서 들어간 곳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네. 오케이, 내가 이미 상가를 샀어. 네. 와주세요. 이거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네. 내가 상가를 투자하려고 해. 네. 이미 성수동은 늦은 것 같고. 성수동은 네, 4억입니다. 성수동은 사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만 네. 내가 들어가긴 너무 시드가 어려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신당동도 많이 비싸졌다 하지만 그럼 뭐 신당동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갈까? 혹은
아예 신당동만 하더라도 요즘 힙당동이라 하니까 좀 새롭게 또 뜰만한 지역들, 네. 이분들이 또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을 네. 따라가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네.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방법을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투자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띄운 다음에 비싸게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 때 누군가는 내 상가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비싼 가격이.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줄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우리가 여기는 정말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당 2, 3천밖에 안 해. 근데 여기는 들어가서 상가들을 좀 괜찮게 놔두면 나중에 5천까지는 가겠지.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에는 이제 뜰 곳을 3군데 이미 떴지만 그래도 앞에 9곳보다는 지금 초기 단계인 곳을 3군데를 좀 설명해 놓았는데요. 청량리, 장충동, 성북천 이렇게 3개를 좀 넣어둔 이유가 제가 정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곳들을 다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3개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책 쓰면서 다시 한번 가봤더니 3년 만에 카페가 30개로 늘어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가셔서 어차피 그 카페는 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주택이었던 곳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하더라도 좀 가치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사실 상가보다는 집이니까 주거로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중에 주거로 바꾸기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가를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거에 힌트를 얻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의 비슷하게 나의 상가에 비슷하게 응용하면 좋겠다.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그래도 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어디일까라는 얘기에서도 아까 뭐 청량리, 성북천, 네. 또 어디 장충동. 네. 다 한 번씩 가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핫플이라는 생각을 안 했고 특히 청량리는 재개발 지역들 많으니까 자주 갔지만 약간 그런 상권 느낌은 전 못 느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고서 그래도 한번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인지해보고 한번 네. 둘러보면 약간 초기 모형들의 느낌들이 네, 맞습니다. 난다. 네. 뭐 참고로 여기서 청량리에 상가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하시니 인지하고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이미 상가를 샀어. 네. 사실 요즘 상가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임차인들도 자꾸 빠지고 있고. 맞아요. 거꾸로 이런 데는 핫플이 되게 어려워. 네. 뭐 아까 역세권이고 평지가 다 좋아. 근데 네. 그건 난 비역세권이고 뭐 경사도 있고 네네. 이런 데는 좀 빨리 팔아야 될까요?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런 데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안 들어갈 만한 지역이다 네. 하는 것들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우선 그냥 플레이어들은 단지 내 상가는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상가 이런데 네, 단지 내 상가, 플라자 상가,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 이런 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상업시설 전문가니까 그럴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음이나 패션 말고 그냥 인프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창고라던가 그 창고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그런 셀프 스토리지, 작은 창고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엣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들이 아닌 인프라성의 테넌트들을 찾으셔서 좀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들어진 그런 상가들은 잘 안 간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네. 또 뭐 어떤 데들을 피할까요? 핫플이 지금 뭐 해방촌, 경리단길 그리고 창신동 이런 데도 핫플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데들은 핫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커다랗게 성수동 이런 데처럼 부동산으로서 지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의문입니다. 경사도가 높고 이런 데들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성수동 사례에서 보셨듯이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나의
그 나의 상가 또는 나의 부동산을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엑싯을 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성수동은 그거를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무신사, 크래프톤 비슷한 업을 하는 뭐 젠틀몬스터도 있고요. 그런 데서 이쪽에 계속 사옥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좀 평지에 대규모의 오피스를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모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우선은 좀 저희들한테 투자로 좋겠죠. 하지만 호텔 오피스를 지으려면 필지 대여섯 개를 네. 같이 투자하셔서 네. 같이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집가 상승이 목표다, 시세 차익이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핫플이나 좀 유명해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개인이 받는 레벨로는 한계가 네네, 명확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다. 예. 기업체까지 넘어올 정도의 사이즈가 될 만큼의 좋은 입지냐? 네.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듣다 보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이미 비싼 것 같아도 네. 비싼 데가 더 네네. 비싸질 수도 있는 거지. 네. 어서 내가 저평가된 데를 찾아서 가야지 했다가 약간 만년 저평가일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네. 상가 투자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이제 상가 투자나 뭔가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리테일 쪽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좀 유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겠나요? 네, 상가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소비를 해주고 그 소비를 해줄 테넌트,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임차인은 뉴스를 보고 책을 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셔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에 핫한 곳이 어디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뜨는 곳이 어디지? 그런 것들을 좀 자녀에게 물어보시거나 좀 조사를 하셔서 동묘를 가신다거나 청량리를 가시면서 그 진짜 바이브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시장에 광장시장에서 대박난 화장품 아울렛이 오픈하거든요. 시장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거는 우리 상가에 들어와도 좋겠다. 얘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것만 알아가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저도 네네. 둔감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나 상가 사가지고 월세는 따박따박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안일한 마인드 투자했다가 투자 실패하고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도 상가를 채울 탤런트가 누군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책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플레이어들 해당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저는 상업부동산 개발 전문 신지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